정의파의 세 장로는 자신들에게 방주가 될 차례가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다만 노유각이 방주가 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양강이 홍칠공의 유언에 따라 방주가 된다고 해도 그들로서는 나쁜 선택지가 아니었다. 게다가 양강은 나이가 어리니 잘만 꼬드기면 자신들이 뒤에서 개방을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양강의 복장이 화려하고 먹는 것도 까다로우니 오이파에 치우칠 리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세 사람은 서로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간장로가 모두에게 외쳤다. 양공이 가지고 계신 것은 분명 우리 개방의 신물입니다. 형제분들 중에 의심이 있으시면 올라와서 살펴보십시오. 그 말에 노유각이 양강으로부터 녹죽봉을 건네받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무리 눈을 씻고 들여다보아도 분명 개방의 신물인 녹죽봉이 맞았다. 노유각은 한숨을 내쉬면서 양강을 겼는지라며 생각했다. 어찌 저 젊은이가 우리 방파의 방주가 되어 천하의 거지들을 통솔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내 어찌 방주의 유언을 어길 수 있겠는가? 내 헌신을 다해 그를 보좌하여 홍방주가 세우신 위협을 잘 이어가리라. 그리 생각을 정리한 노유각은 두 손으로 죽봉을 받들어 머리 위에 올려서 공손히 양강에게 되돌려주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주의 유언에 따라 양공을 본 방파의 제19대 방주로 모십니다. 그 말에 거지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그 모습을 보며 곽정과 황용은 몸도 못 움직이고 말도 못하는 터라 속으로만 애를 태웠다. 녹죽봉을 양강에게 건넨 노유각이 기침을 한번 하더니 가래를 그의 얼굴에 뱉었다. 너무나 뜻밖의 행동에 양강은 피하지도 못하고 오른쪽 뺨에 가래를 맞고 말았다. 그가 너무 놀라 그 이유를 물으려 하는데 간장로, 팽장로, 양장로도 그의 몸에 침을 뱉는 게 아닌가. 그러자 양강은 음모가 들통났다고 생각해 달아나려고 했다. 도망치는 것이 가만히 앉아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장로가 두 손을 가슴에 엇갈려 모으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양강은 영문을 몰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거지들이 서열에 따라 한 사람씩 양강에게 침을 뱉으며 개방에 가장 큰 예를 올렸다. 그제야 양강은 이것이 방주를 추대하는 의식임을 눈치채고 기쁨에 전율했다. 개방에는 방주를 옹립할 때 새 방주에게 침을 뱉어야 한다는 규율이 있었다. 구걸에서 먹고 사는 거지는 자연히 수많은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묵거지들의 우두머리는 반드시 먼저 방내의 많은 거지에게 욕을 당해야 한다는 깊은 뜻이 숨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황용은 문득 전에 무인도에서 홍칠공이 방주 자리를 물려주면서 자신의 옷에 가래를 뱉었던 것이 생각났다. 한참이 지나서 거지들의 예가 모두 끝이 났다. 양방주님, 헌원대에 오르십시오. 거지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양강은 누대가 그리 높지 않은 것을 보고 자신의 무공을 뽐내고 싶은 마음에 두 발을 굴러 날아올랐다. 양강의 몸놀림은 매우 날렵하고 아름다웠으나 내장로는 그런 양강의 모습에 고개를 내저었다. 비록 자태는 아름다웠으나 무공의 조예가 깊은 내장로가 보기에 양강의 무공은 겉으로만 번지르르 했지 실속이 없고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헌원대에 오른 양강이 모두에게 말했다. 형제 여러분, 홍방주를 죽인 원흉을 아직 죽이지는 못했지만 원수 두 놈은 여기에 잡아왔소이다. 그 말을 듣자 거지들이 일제히 아우성을 치며 당장 잡아 죽이자고 외쳤다. 양강이 팽장로를 돌아보며 말했다. 헌원대로 끌고 오시오. 팽장로는 곽정과 황용에게 다가가 한 손에 한 사람씩 들고 헌원대 앞에 내동댕이 쳤다. 노유각은 곽정과 황용을 보고 크게 놀라 얼른 말했다. 방주께 아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전방주의 제자인데 어찌 홍방주에게 해를 가했겠습니까? 그러자 양강은 치를 떨며 비장하게 말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분노하는 것이오. 이 두 사람은 돌아가신 홍방주를 기만하는 대죄를 저질렀소. 그때 팽장로가 끼어들었다. 양방주님께서 직접 보셨는데 어찌 틀림이 있겠습니까? 밑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여생과 여조응은 보응연에서 함께 정효가를 구하려다 구양극의 손에 목숨을 잃을 뻔했으나 곽정과 황용의 도움을 받고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그 일로 곽정과 황용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었다. 또 홍칠공이 이 두 제자를 극진히 아끼는 것을 알고 있던 터라 무리를 뚫고 급히 앞으로 뛰쳐나왔다.
방주께 아뢰입니다. 이 두 분은 의로운 영웅이십니다. 소인 감히 목숨을 걸고 말씀드리건대 홍방주의 죽음은 이분들과는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여생의 말에 여조응도 거들었다. 이 두 분은 좋은 사람들이고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러자 양 장로가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쳤다. 할 말이 있으면 너희들 장로에게 해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니깟 놈들이 끼어드는 것이냐. 여생과 여조응은 오이파로서 노유각 밑에 있는 8대 제자들이었다. 두 사람은 서열이 낮은지라 감히 더 말하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노유각이 두 사람을 대신해 양강에게 말했다. 소인 감히 방주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일은 홍방주의 복수를 갚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방주께서 한 번 더 살피시어 진상을 밝혀주십시오. 그러나 양강은 이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었다. 좋소, 내가 분명히 밝히겠소. 양강이 곽정과 황용을 보며 말했다. 너희들은 대답할 필요 없으니 내 말이 맞으면 고개를 끄덕이고 틀리면 고개를 저어라. 만약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단칼에 목을 칠 것이다. 그러면서 손을 옆으로 내젓자 팽장로와 양장로 두 사람이 칼을 뽑아들고 곽정과 황용의 등 뒤에 섰다. 곽정과 황용은 분노에 치를 떨며 낯빛이 창백해졌다. 양강은 곽정이 우직해서 속이기 쉽다는 것을 알고 한쪽으로 끌어낸 다음 큰 소리로 물었다. 이 여자가 황약사의 친딸인가? 아닌가? 양강의 질문에 곽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곽정은 원래 솔직한 성격인데다 깊이 생각할 줄 몰랐다. 거지들은 황약사가 홍칠공을 죽인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곽정이 고개를 끄덕이자 일대 소란이 일어났다. 양강이 그런 거지들을 진정시키고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나갔다. 황약사가 딸과 너의 혼인을 허락했다. 그렇지. 곽정은 이 또한 사실이므로 고개를 끄덕였다. 양강은 허리를 굽혀 곽정의 몸을 더듬어 번쩍이는 비수를 꺼내들었다. 이것은 전진칠자 중 구척이가 너에게 준 것이고 구척이는 이 비수에 너의 이름을 새겨주었다. 그렇지. 곽정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전진칠자 중 마옥이 너에게 무공을 전수해 주었고 왕처일은 너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다. 그렇지. 곽정은 또 고개를 끄덕였다. 홍방주께서는 너희 둘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절세 무공을 전수하셨다. 그렇지. 곽정이 고개를 끄덕이자 다시 질문이 이어졌다. 홍칠공이 적의 흉계에 빠져 중상을 입었을 때 너희 둘은 그분의 곁에 있었다. 그렇지. 곽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황용은 속이 바짝 탔다. 거지들은 양강이 엄한 목소리로 다그치고 곽정이 계속 고개를 끄덕이자 곽정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질문들이 홍칠공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도 어느 누구도 양강이 곽정과 황용을 모함하기 위해 꾸민 일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계속해서 양강의 질문을 듣다 보니 이제는 노유각마저 곽정과 황용이 원수처럼 느껴졌다. 그때 양강이 말했다. 형제 여러분, 그래도 이 녀석은 시원시원하구려. 더 물어 무엇하겠소? 팽장로 양장로, 저 연놈들을 어서 죽이시오. 그 말에 곽정과 황용은 처연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황용은 곽정과 함께 죽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듯 가벼운 미소를 지었고 곽정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멀리 사막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때 북쪽 하늘을 바라보니 반짝반짝 빛나는 북두칠성이 눈에 들어왔다. 곽정은 갑자기 전진칠자가 매초풍 황약사와 겨룰 때 폈던 진세가 생각났다. 사람은 죽을 때 갑자기 영민해지는 법이다. 곽정의 눈앞에 청강북두진법의 공수와 진퇴가 또렷이 펼쳐졌다. 곽정은 모든 정신을 청강북두진법을 연구하는 데 뺏긴 채 모라의 경지에 빠져 넋을 잃고 북쪽 하늘만 바라보았다. 그때 팽장로와 양장로가 일제히 칼을 뽑아들었다. 두 장로의 칼이 떨어지려는 순간 갑자기 하늘을 가르는 파공음이 들리더니 자주색 불빛이 하늘을 수놓았다. 간장로가 양강에게 말했다. 방주 귀빈이 오셨습니다. 양강은 흠칫 놀라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철장방의 방주입니다. 양강은 철장방의 내력을 몰랐기에 철장방에 관해 물었다. 철장방은 사천성과 호남성 일대의 대방회입니다. 철장방의 방주께서 오시면 융숭하게 접대해야 하니
이 두 놈은 이따가 처리하시지요. 양강은 간장노의 말에 따라 곽정과 황용의 처형을 뒤로 미루고 철장방의 방주를 먼저 맞으라고 했다. 그에 따라 팽장로는 곽정과 황용을 거지들 속으로 밀어넣으며 제자에게 잘 감시하라고 명령했다. 그때까지도 곽정은 멍청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입으로 무언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있었다. 잠시 후 횃불 아래 검은 옷을 입은 수십 명의 사내가 한 노인을 에워싸고 헌원대 앞으로 다가왔다. 황색 단삼을 입고 손에 부채를 든 노인은 다름 아닌 구천인이었다. 간장노가 앞으로 나아가 공손하게 인사말을 건네며 양강에게 구천인을 소개했다. 방주님, 이분은 철장 수상표 구천인 방주님이십니다. 신과 같은 장력을 가진 천하무적이시지요. 그리고 구방주님, 이분은 우리 개방이 오늘 새로 옹립한 양방주님이십니다. 젊은 영웅이시니 두 분께서 가깝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양강은 태호 기운장에서 구천인의 우스운 꼴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가 눈에 찰리 없었다. 그저 구천인 같은 사기꾼이 철장방의 방주라는 생각에 속으로 코웃음을 치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양강은 짐짓 모른 체하고 웃으며 환대했다. 그러면서 구천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구천인이 손을 마주잡자 양강은 전신의 내공을 끌어올려 손에 힘을 주었다. 양강은 있는 힘껏 손을 꽉 잡아서 구천인이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만들 심산이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양강이 힘을 주자 갑자기 손바닥 중앙이 불에 댄 듯 뜨거워졌다. 양강이 급하게 손을 빼려 했으나 상대방에게 손을 꽉 잡힌 상태라 뺄 수가 없었다. 양강은 타는 듯한 열기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비명을 내질렀다.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아파서 허리를 펼 수조차 없었다. 양강은 그대로 혼절할 것 같았다. 이 광경을 보고 개방의 4대 장로들은 대경실색했다. 간장로가 손에 들고 있던 쇠지팡이를 돌에 힘껏 내리치자 쨍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구방주. 방주는 손님으로 왔으면서 어찌 우리 방주의 무공을 시험하시는 거요? 그러자 구천인이 노하여 소리쳤다. 나는 기분 좋게 악수하려 했는데 귀방의 방주께서 먼저 이 늙은이를 시험한 것이오. 양방주가 이 늙은이의 뼈를 으스러뜨리려 했소. 구천이는 냉담하게 말하면서 손의 힘을 조금도 풀지 않았다. 그가 한마디씩 할 때마다 양강은 연신 비명을 질러댔다. 구천인이 말을 마칠 때쯤에는 비명 소리조차 가늘어지더니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혼절해버리고 말았다. 구천인이 손을 풀자 이미 혼절한 양강은 힘없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런 양강을 노유각이 급히 달려가 부축했다. 구방주, 이게 대체 무슨 뜻이오? 간장로가 분노에 소리쳤으나 구천이는 콧방귀를 뀌더니 갑자기 그의 면상을 향해 왼손장을 날렸다. 간장로가 황급히 쇠지팡이를 들어 일장을 막아내자 구천이는 그대로 쇠지팡이를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러나 간장로의 무공도 만만치 않아서 쉽게 지팡이를 놓치지 않았다. 그러자 구천인이 오른손으로 간장로의 쇠지팡이를 내려쳤다. 그 순간 땅 하는 소리와 함께 간장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지팡이를 구천인에게 내주고 말았다. 간장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두 손에서는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구천인은 쇠지팡이를 횡으로 휘두르며 팽장로와 양장로의 칼을 맞고 지팡이를 거두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노유각의 얼굴을 가격했다. 눈 깜짝할 사이 구천인이 개방의 4대 장로를 모두 물리친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거지들이 일제히 손에 병기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구천인은 왼손으로 쇠지팡이의 머리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쇠지팡이 끝을 잡은 채 내공을 실어 긴 웃음을 날렸다. 그러곤 쇠지팡이를 두 동강 내기 위해 두 손에 내력을 실으며 기압을 내질렀다. 그러나 간장로의 쇠지팡이는 수천 번 재련해 만든 것으로 견고하기 이를 데 없었다. 쇠지팡이는 부러지지 않고 구천인의 양팔 힘에 의해 그저 휘어지기만 할 뿐이었다. 구천인은 힘을 거두지 않고 쇠지팡이를 천천히 구부려서 활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러곤 활 모양으로 휘어진 쇠지팡이를 맞은편 돌을 향해 던졌다. 그러자 쨍하는 굉음과 함께 쇠지팡이가 돌에 박혀버렸다. 돌과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한참 동안 여음을 내며 귀를 울렸다. 구천인의 이런 무공을 보고 거지들은 모두 놀라 탐복했으나
황용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보아도 귀훈장에서 본 그 구천인이 틀림없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돌려 곽정을 보는데 곽정은 여전히 넋놓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구천인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철장방과 귀방은 대대로 서로 침범하지 않고 잘 지내왔소. 듣자니 귀방이 오늘 방해를 연다기에 나는 좋은 뜻으로 방문한 것인데 귀방의 방주는 어찌 나를 보자마자 권위를 부리려 한단 말이오. 간장로는 이미 구천인의 위세에 눌려 잔뜩 겁을 먹었지만 그의 말에 별다른 저기가 느껴지지 않자 얼른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건 구방주의 오해십니다. 구방주께서는 천하의 명성이 자자하신 분으로 저희 개방은 오랫동안 흠모해왔습니다. 오늘 구방주께서 친히 찾아주시니 저희 개방으로서는 참으로 영광입니다. 그 말에 구천이는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치켜들고 서 있었다. 그 자태가 오만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한참 뒤에 구천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홍방주께서 타계하셨다 들었소이다. 천하의 영웅이 한 명 사라지다니 참으로 애석하고 또 애석한 일이외다. 그런데 귀방에서 이런 자를 새 방주로 맞았다니 거참 안타깝소이다. 이때 이미 의식을 차린 양강은 그의 조롱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감히 대꾸하지 못했다. 개방의 내장로 역시 구천인의 조롱에 당황스러워 어떻게 대응할지 몸둘 바를 몰랐다. 구천인이 살짝 냉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것은 귀방의 가르침을 구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귀한 선물을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간장로가 얼른 구천인의 말을 받았다. 감히 가르침이라니요? 구방주께서 말씀을 내려주십시오. 그러자 구천인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며칠 전 저희 방파 형제 몇몇이 이 늙은이의 명을 받아 밖으로 일을 하러 갔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귀방 사람 두 분이 우리 형제들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방파 형제들의 무공이 얕은 것이 죄라 할 말은 없으나 만약 강호에 이 일이 전해지면 우리 철장방의 위신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늙은이는 시비를 알 수가 없으니 귀방의 그 두 분께 가르침을 청하려 합니다. 이 말을 듣자 양강은 짜증이 났다. 개방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을 리 없는 양강은 고작 거지 2명 때문에 구천인의 화를 불러일으킬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양강이 거지들을 향해 소리쳤다. 누가 멋대로 사고를 쳐서 철장방의 친구를 건드렸는가? 어서 구방주께 사죄를 드려라. 이 말에 거지들은 모두 울분이 치솟았다. 개방은 홍칠공이 방주가 된 이래 강호에서 그 위세가 대단했다. 그런데 지금 홍칠공이 죽은 데다 새 방주마저 이렇게 유약하니 철장방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 여생과 여조응이 다시 거지 무리에서 걸어 나왔다. 여생이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방주께 구합니다. 본방의 방규 제사조에 따르면 모든 개방의 거지는 의를 받들고 협을 행하여 어려움에 처한 자를 구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두 사람은 길을 가다가 철장방 사람이 양민을 괴롭히고 아녀자를 희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를 참지 못하고 그들을 저지하다가 싸움이 벌어졌고 그 바람에 철장방 사람을 다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양강은 여생의 변명 따위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어찌되었든 어서 구방주께 사죄하라. 그 말을 듣고 여생과 여조응은 가슴속에 분노가 차올라 서로 바라보았다. 만약 사죄를 하지 않으면 방주의 명을 어기는 것이 될 테고 사죄를 하면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걸 시인하는 꼴이 될 테니 그 분함을 어찌 참고 살 수 있겠는가. 여생이 거지들을 돌아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형제 여러분, 만약 홍방주께서 살아계셨더라면 절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여생은 다리에서 단도를 꺼내들어 자기 심장에 꽂고 그대로 명을 달리했다. 여생의 행동이 매우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까닭에 주변 사람들이 미처 말릴 사이도 없었다. 이어서 여조응도 여생의 몸에 엎드려 단도를 뽑아들고 자신의 가슴에 꽂아 여생의 곁에서 나란히 죽음을 맞았다. 거지들은 모욕 대신 자결을 택한 두 사람을 보고 일제히 울분이 치솟았다. 그러나 개방의 방규가 너무 엄격한지라 누구도 방주의 명령 없이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었다. 그런 개방의 모습을 지켜보며 구천이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 일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속이 시원합니다.
이제 귀방께 선물을 드려야지요. 그러면서 구천인이 왼손을 옆으로 젓자 뒤에 있던 수십 명의 검은 옷 입은 사내들이 상자를 한 손에 하나씩 들고 양강 앞에 놓았다. 안에는 찬란한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 있었다. 거지들은 철장방이 갑자기 금은보화를 선물로 주자 더욱 의욕이 생겼다. 구천인이 말했다. 철장방은 먹고 살만은 하나 이런 귀한 선물을 할 능력은 없습니다. 이 선물은 대금국의 조왕야께서 이 늙은이에게 부탁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양강은 놀랍고 기쁜 마음에 황급히 물었다. 조왕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한번 뵈어야 합니다. 그러자 구천인이 고개를 저었다. 몇 개월 전에 조왕야께서 저희 철장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귀방의 말을 전하라 했을 뿐 저도 조왕야께서 지금 어디 계시는지는 모릅니다. 그 말에 양강은 하는 소리를 내며 생각에 잠겼다. 구천인의 말대로라면 완안홍렬이 강남으로 넘어오기 전에 지시한 일일 텐데 왜 거지들한테 이런 선물을 보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양강이 한창 생각에 잠겨 있는데 구천인이 말했다. 조왕야께서는 귀방의 영웅들을 흠모해 특별히 이 늙은이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라고 부탁하셨소이다. 그 말을 양강이 공손히 받았다. 구방주께서 힘들게 귀한 발걸음해 주셨는데 어찌 감사해야 할지요? 그러자 구천인이 시원하게 웃어젖혔다. 양방주는 나이는 어리나 참으로 사리를 아시는 분이요. 홍방주보다 훨씬 낫소이다 그려. 양강이 물었다. 조왕야께서 개방에 어째서 사신을 보냈을까요? 방주께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자 구천인이 고개를 저었다. 사신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저 조왕야께서는 북방은 땅이 메마르고 백성이 빈궁의 뜻을 펼치기 힘든 곳인데 개방의 형제들은 왜 기온이 따뜻하고 물자가 풍족하며 인구도 많은 남방으로 내려가서 편히 쉬지 않는지 의문이라 하셨습니다. 궁핍하고 추운 북방보다는 남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양강은 완안홍렬의 뜻을 알 수 있었다. 조왕야께서 우리에게 남방으로 내려가라고 하신 거군요. 조왕야와 구방주의 좋은 가르침에 감사하며 명을 받들겠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말에 구천이는 순간 당황했다. 구천이는 그저 양강이 나이가 어리고 유약한 성격이라 자신의 위세에 눌려 겁이 난 나머지 무슨 말을 하든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개방은 북방의 뿌리가 깊은 방파인데 이렇게 순순히 물러갈까 의심이 되기도 했다. 구천인 생각에 분명히 나중에 말을 바꿀 것이 틀림없었다. 구천이는 그때 가서 말을 바꾸지 못하도록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방주, 남아일원 중천금입니다. 양방주께서 오늘 친히 승낙을 했으니 개방의 형제들은 강을 건너 다시는 북방으로 돌아오지 말아야 합니다. 양강이 막 대답하려고 하는데 노유각이 나섰다. 방주께 구합니다. 저희들은 국어를 업으로 삼고 있는데 금은보화가 무슨 소용입니까? 게다가 우리 개방의 거지들은 천하를 떠돌아다니며 그 숫자만 해도 10만이 넘습니다. 어찌 지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방주께서는 통촉해 주십시오. 그 말에 양강은 일이 틀어질까봐 짜증이 났다. 개방은 역대로 강북에 뿌리를 두고 금인을 적으로 대해왔으니 금나라로서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 개방은 금이 남하할 때마다 후방인 북방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때로는 장수를 암살하고 군량을 불태웠다. 그래서 완안홍렬은 개방을 남으로 내려보내려고 하는 것이다. 개방이 남으로 간다면 필시금의 남벌에 크게 유리할 것이다. 양강이 말했다. 이것은 구방주의 아름다운 호의니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무 무례한 일이오. 나는 금은보화는 필요 없으니 내 장로께서 여러 형제들께 나눠주시오. 그러자 노유각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우리 홍방주를 북계라고 칭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개방은 북방을 근거지로 삼아왔는데 어찌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개방은 우국 충정의 마음으로 대대로 금인을 원수로 대해왔습니다. 그러니 금인이 보낸 선물을 받아서도 안 되고 남아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말입니다. 양강이 순식간에 얼굴색이 변하며 어찌 답해야 좋을지 망설이고 있는데 팽 장로가 웃으며 말했다. 노 장로, 우리 방파의 대사는 모두 방주께서 결정하실 일이지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지 않소? 그러자 노유각이 비장하게 말했다. 만약 충의를 버린다면 나는 죽어도 따르지 않을 것이오. 간장로, 팽장로, 양장로,
그대들의 뜻은 어떠하오? 그 말에 간장로와 양장로는 어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다. 두 사람은 개방이 장강을 건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팽장로만은 생각이 달랐다. 팽장로는 양강에게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방주의 분부를 따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감히 어찌 어기겠습니까? 그 말에 양강이 환하게 웃으며 얼른 말을 받았다. 좋소. 그럼 8월 초하루부터 우리 개방은 장강을 건너가기로 하겠소. 이 말을 듣자 일제히 거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양강은 갑자기 거지들이 동요하자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간장로, 팽장로, 양장로가 큰 소리로 저지했으나 웅성거리는 소리는 모두 오이파에서 나온 것이라 이들 장로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팽장로가 노유각에게 호통쳤다. 노장로, 감히 방주에게 반역을 꾀할 셈이오? 가만히 옆에서 사태를 지켜보던 구천이는 노유각을 저지하지 않으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섰다. 구천이는 냉소를 한번 날리고는 양강에게 말했다. 양방주, 노장로가 너무 제멋대로 날뛰는구려.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구천인이 번개같이 손을 뻗어 노유각에게 일장을 날렸다. 노유각은 구천인이 나설 때부터 이미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던 터라 쉽게 구천인의 일장을 맞지는 않았다. 그러나 무공이 높은 구천인의 공격을 언제까지나 피할 수는 없었다. 그때 양강이 호통을 쳤다. 노장로는 귀한 손님께 무례하게 굴지 마시오. 그 말을 들은 노유각은 즉시 두 걸음 물러났다. 그러나 구천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노유각의 목을 향해 손을 내뻗었다. 흠칫 놀란 노유각이 다시 뒤로 물러났으나 이미 구천인의 손에 목이 잡힌 뒤였다. 노유각이 왼손으로 목을 잡고 있는 구천인의 손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구천인의 얼굴을 밀려고 했다. 그 순간 구천인이 왼손으로 노유각의 오른손에 깍지를 끼더니 그대로 노유각의 손가락을 부러뜨려 버렸다. 그러자 노유각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구천인은 목을 잡고 있던 오른손을 놓으며 물었다. 패배를 인정하고 말을 들어라. 그러나 노유각은 욕을 내뱉으며 남은 손으로 구천인을 향해 일장을 날렸다. 하지만 그마저도 구천인의 오른손에 붙잡혀 손가락뼈가 부러지고 말았다. 노유각은 양손의 손가락뼈가 부러진 채 또다시 구천인의 손에 목이 붙잡히고 말았다. 구천인이 싸늘하게 말을 내뱉었다. 니놈의 목을 분질러주마.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